뭐 아이스박스 같은데 안에다가 이제 금속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는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이스박스를 이 안에 금속이 한 층, 두 층, 세 층 있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고요. 물을 채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금속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있고 뭐 안에 이렇게 물을 채울 수 있으면 이게 시원해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금속에다가 안에다가 홈을 좀 파주면 이런 데다가도 제가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그 중폭이 된다 그랬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했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히터기 같은데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을 이렇게 반사복사 오목걸처럼 하듯이 냉기도 반사복사가 되는데 그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로 아이스박스에다가 계곡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거나 또는 냉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뭐 얼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데요. 바닥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뚜껑, 삼중 뚜껑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중 뚜껑, 삼중 뚜껑, 코펠 같은데 코펠이나 주방 가게 어떤 그 그릇, 주방 냄비 같은데 유리 뚜껑이 됐든 스테인 뚜껑, 이중 뚜껑, 삼중 뚜껑을 해서 보온병 텀블러 같은 데도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보온병 텀블러에도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이렇게 채워 넣거나 금속이 없어도 돼요. 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배터리 방식이 됐든 110이든 220은 가열을 해서 안에 있는 그 밥을 이렇게 눌어붙지 않게 하고 열만을 전달을 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펠 같은 데도 가운데 물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러면 코펠도 그 안에 물을 넣어 가지고 그 안에다 빈 공간에다 물을 넣어 가지고 그림을 그릴까요? 코펠 같은 데도 이 안에 이렇게 이럴 때도 물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태우지 않는 그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보온병 텀블러 같은 것도 이 안에 있는 물을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다가 안에다가 오목한 홈을 주방 냄비 안에 겉으로는 평판이고 파서 냉기나 열을 증폭하는 이런 그 주방 그릇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후라이팬 같은 데도 겉으로는 노출이 된 채 오목한 홈을 파지는 경우가 있고 노출이 되지 않은 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판인데 안에가 오목한 홈을 파여서 오목한 거울처럼 오목 거울처럼 열이를 증폭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스피커 같은데 또는 어떤 그 확성기 같은 데도 오목한음을 파서 음을 증폭하거나 기타 같은 데 바이올린 같은 데도 내부 안에 오목한음을 파서 음을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오목한 홈을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음을 환상적으로 만드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또는 볼록한 구조물을 놔서 음을 부딪히기 위해서 소리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볼록한 구조물을 해서 그 다음에 기타나 또는 어떤 바이올린이나 기타 이런 것들 그 음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 개로 작은 거 아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음을 틀리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기타 줄이나 이런 데도 바이올린 줄도 유리석영 같은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무엇으로 재질이 만들어져 보통 나무로 만드시는데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다른 코팅제를 넣어서 음이 반사복사할 때 매끄럽게 소리가 나도록 한 그런 기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반사 조명 가스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거나 자동차 이렇게 전조등의 앞에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대공 방어망에서도 좋겠죠. 또는 뭐 이렇게 그 카메라 렌즈나 망원경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일반 이런 돋보기 아니더라도 다이아몬드 코팅을 빛이 어디 쪽이라도 들어와 오더라도 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각도를 따라 시간에 따라 틀려지니까 빛을 이렇게 최대한 중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느 각도에 들어와도 이 기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오목한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물을 끓이거나 이렇게 음식물을 데우는 데 하거나 막 지상 어떤 군사 무기로 사용될 때 이것을 어떤 밑을 태워버리는 군사 무기로도 가능하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백 장, 수십 장 겹쳐가지고 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빛을 증폭을 한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태양빛을 증폭을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거나 그것을 태양열 조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태양열 조리기 모양이 어떻든지 거기다가 오목한 홈을 파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안에서 공기나 이렇게 어떤 물을 데워가지고 난방으로 사용하든지 음식을 조리하든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해수 담수할 때도 그걸 쬐가지고 널따락한 이렇게 판에 물을 담가 놓고 물을 증발시켜서 증발되는 물은 팔고 소금은 파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정수기에 어떤 정수 필터를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넓게 펼쳐서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목적별 필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펼쳐가지고 물을 내리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해수 담수할 때도 해수 담수화 필터를 넓게 펼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공기 필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삼성에서 공기 필터를 이렇게 표면적을 넓혀서 이렇게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또는 일반 단순히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런 기술 구조로 여기 선풍기의 이 뒤편에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알루미늄 통로, 이렇게 금속 통로가 되겠죠. 수십 군데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크류 방식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회전 스크류 방식으로 오면 좀 더 시원해집니다. 그 안에 금속을 통로를 지나면서 시원해진다는 거죠. 일단 냉매 물질,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을 같이 결합시키면 더 좋아요.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냉매 물질 관을 통과를 하면 바람이 시원해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작은 어떤 손선풍기 또는 가정 차량용 또는 가정 탁상용 이런 것으로도 야가시 만들 엄청 시원해져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금속으로 이런 이렇게 수십 군데 알루미늄 통로라든지 금속 통로를 지나친다. 그러면 그걸 열을 밑에서 전기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석유 방식이든 화목난로로 또 가열을 시켜주면 그래서 물을 통과시켜 가지고 온수기로 만들어 준대. 수십 개 이제 가열이 되면 그 안에 이제 금속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도 있을 수 있어요. 통과하면 물이 쪼개지면서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를 통해서 거기만 가열을 하면 물이 콱콱콱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쏟아져 나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공기를 가열하면 온풍기가 되는 거죠. 공기를 가열해서 그걸 통과하는 그 공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온풍기가 되어서 따뜻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뭐 냉장고 같은데 에어컨 같은데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안에 금속 통로를 만들어 시원한 바람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에어컨과 결합을 해가지고 냉매가 아니라 그때는 온매가 돼야 되나요? 일단 일정 부분을 이렇게 금속 통로가 몇 개 됐든 가열해서 온풍기로도 에어컨은 온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에어컨도 마찬가지겠네요. 에어컨도 냉매를 작은 관을 만들어서 그럼 수십 군데나 몇 군데 적어도 현재보다 이렇게 5군데 10군데로 많이 늘려가지고 통과를 가느다랗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훨씬 더 시원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에어컨이 나오게 되거든. 그렇게 되고 냉풍기도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금속 통로나 이런 것들을 작은 이렇게 통로를 통과를 해서 냉매가 통과하든지 온매가 가열하면 온풍기가 되고 그것을 차갑게 물을 냉매를 잘게 쪼개 가지고 처리를 하면 현재보다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물을 통과를 하게 해서 양식장 같은 데서
물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그것을 가열해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양식장에 있는 어류를 이렇게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더울 때는 이렇게 익사해서 죽으니까요. 공기에 산소가 없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뭐 추가로 여기다가 금속판, 알루미늄이 아니더라도 금속 통로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있는 그런 것을 물이 지나든지 공기를 지나든지 거기를 선풍기 팬 방식으로 해서 열을 추가로 뺏어 줄 수 있어요. 바람 선풍기 팬 방식으로 바람을 불어서 열을 추가적으로 뺏어 주거나 거기다 아이스크림, 그래서 차가운 바람을 내뿜어서 아이스크림 냉장고 형식이든 뭐 아이스크림 만들 때 차가운 바람을 내뿜어서 거기다가 거기 이렇게 차갑게 좀 더 이렇게 열을 뺏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런 게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이지만 여기다 겉에다가 이렇게 뭐 차가운 돌이라든지 차갑게 하는 어떤 금속을 두텁게 처리를 해가지고 추가로 열을 그 금속이 뺏어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선풍기 팬으로 바람까지 부어주면 차가운 물을 형성해 주거나 차가운 바람을 추가적으로 형성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냉각 방식에 있어서도 엔진 열이라든지 냉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되고요. 냉각 방식에 있어서 제가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그 안에 열이 일어난다 빨아들여 가지고 빠른 시간에 뭐 속도는 각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내뿜는 진공청소기 방식에 이렇게 흡입을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더운 공기를 외부로 내뿜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공기를 내뿜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약간 환풍기 방식으로 하든지 공기 밀도가 너무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산소를 없애지 않는 이런 정도에서 집안에 있는 윗공기,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보내고 찬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순환을 시키는 이런 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이제 만드시면 환풍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환풍기가 아닐 수도 있고 환풍기는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산소를 갖다가 공기를 없애갖고 진공상태 만들어서 사망케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안에 있는 윗공기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더운 공기 이루고 하니까 그걸 빼가지고 바깥으로 하니까 순간적으로만 작동을 시켜주면 뭐 계속 작동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기 많이 드는데 더운 공기를 이렇게 그 열이 안에 환청막처럼 차 있다. 그러면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해서 다 외부 시원한 공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넓게 펼쳐가고 그래서 석유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석유가 싸면 석유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가열을 시킨다. 또 태양광 어떤 그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방송국 반사판 수십 장 수백 장의 열을 여기 자연 열을 빛을 이용해가지고 열을 가열해서 증발을 시켜서 그 증발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그렇게 해서 가열을 해가지고 소금은 생산해서 팔고 물은 증발하는 물은 파는 이런 끓여서 하는 방식. 그러면 바닷물 퍼서도 이게 배 같은 데 싣고 다니면서 증발을 시켜갖고 담수화를 물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얻을 수 있겠죠. 증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잠수함 같은 데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발을 시키고 소금은 얻고 소금 찍으면 되겠네. 잠수함. 어쨌든 배에서도 물을 증발시켜서 바닷물을 사방에 바닷물 짠물을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담수화를 예를 들 때 바닷물 휴대용으로 여행자가 갖고 다니면서 강물 다 더러운 물이다. 아프리카도 더러운 물 많잖아요. 흙탕물 탁 떠가지고 탁 끓여. 그래서 딱에서 물을 탁 증발하는 물을 넣고 흙탕물 확 버려. 흙은 버리면 되겠죠. 네.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YTN에서 제가 이런 목적별 필터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보통 사각도 되고 동그랗게 별표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필터를 펼쳐서 하는 정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정수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거를
동그랗게 말면 표면적으로 넓어진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래갖고 정수장이 정렬을 하시더라. 아니 목재 펼치자 그랬더니 그걸 또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면적을 넓게 해서 목젖뼈 필터를 그대로 노출을 시킨 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상어로 펼층을 말아가지고 여기를 또 물이 이제 사방돼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아니 그건 표면적으로 넓힌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시는데. 네. YTN에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거기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이 광고를 많이 내.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관광청 유럽에서도 광고를 많이 내. 유럽 쪽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렇게 카이스트 이런 데서도 제 기술이 다 나오거든요.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을 덧대가지고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그러면 이렇게 유리창은 깨지고 플라스틱 안 깨진다. 그걸 또 잽싸게도 YTN에 보도를 하시더라고. 단열도 되고 참 어이가 없어서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얇게 그래서 밑에 축 투과대를 좋게 해주는 두껍게 하면 빛이 투과가 흐려지니까 시야가 선명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안경에서도 돼. 안경 같은데 자동차 유리에서도 되고 자동차 유리 같은 데서도 유리가 투명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주면 투명도가 좋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햇빛색 같은 것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모든 유리창 구조는 다 된다. 플라스틱 창 같은 거.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은 저고요.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얇게 여러 겹 코팅 구조를 가진다는 게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도 있다. 거기다 이제 홈을 파가지고 홈을 이렇게 나노 구조가 됐든 작은 홈을 파서 접합을 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덮으시던데 설마 플라스틱 창을 덮으신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를 했더니 비상벨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하시더라고 유사하게. 나 참 어이가 없는데 택시에다가 인터넷망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워키토키 방식을 자체 통신 방식으로 해가지고 택시에다가 이렇게 어떤 블랙박스에 타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또 다른 무선 어떤 송수신 장치 영상 방식으로 해서 택시 안의 상황을 택시 회사가 보고 그것을 다른 보안 회사가 하셔도 돼요. 보안 회사에서 이걸 이 기능을 서비스하면 돈 벌겠죠. 그래서 보고 택시가 하는 택시 범죄 택시 회사가 뭐 택시 기사가 돈 땡기는 거 이런 것도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 기사가 범죄하는 것도 방지하고 또는 손님이 강도로 돌변하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경고하거나 일일이 신고하거나 그 녹화해서 신고를 한다는 거죠. 이런 그 비상벨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에도 할 수 있어요. 집안에다가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안에 현재 있는 홈캠은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홈캠은 대신 신고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안회사가 이것을 비상벨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안에 112와 연결된 비상벨 단추 방식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암호 아름다워 이렇게 자기가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암호를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또는 영상을 인식한다면 카메라가 이렇게 탁 하면은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영상 인식 방식으로 특정 동작을 취하면 그쪽 부분 112의 대신 현 상황을 홈캠이 녹음을 해서 보내준다. 또는 보안회사에서 이것을 보고 대신 신고해준다.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현관문 비디오나 현관문 디지털 또는 회사에 출입을 할 때 얼굴 인식 방식, 얼굴이 이제 암호가 되어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출입하거나 드론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시고 드론 로봇 조정, 주인 인식 기능, 그게 얼굴이 이제 이렇게 자기 암호가 된다는 거죠. 또는 영상 인식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영상을 그날마다 틀리게 영상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열려라 참게 이 방식을 하고 나서 비밀번호 누르는 이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금고 열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거나 금고 자기 얼굴 인식해서 자기만 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 할 때도 자기 얼굴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든지 그날의 암고 너무 복잡하면 그냥 얼굴 인식으로 해서 자기 위한 운전 못하게
편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회사에 출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 방식으로 이게 두 번, 세 번 검증을 하는 거죠. 드론 같은 데도 가능하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제가 인터넷망 연결하거나 현관문 비디오에 아니면 자체 워키토키라든지 워키토키 자체 통신망으로 연동되는 기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서 내가 회사 출근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이 누르면 나하고 통화를 하거나 부재중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거나 거기를 하시면 되게 우체부 같은 데 다녀가는데 그냥 여기다 메모를 붙이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 통화를 하거나 여기다가 부재중 영상 메시지 남기고 하면 허탕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택배 기사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런 CCTV야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현관 비디오에 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던데 CCTV를 연결을 시켜서 추가로 유선이나 무선이나 통합을 시켜서 볼 수 있으면 넓게 볼 수 있어요. 현관 비디오 카메라가 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데도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카메라가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 있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각도를 살피거나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개, 전체 화면을 두 개나 세 개 앞에서 와이드한 화면을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카메라 기술에서 소니, 삼성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니터 회사, 모니터 디스플레이 회사나 스마트폰 회사, 액정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이드한 화면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동시에 앞뒤 360도로 카메라를 찍어서 동시에 본다. 잠수함에서 움직이는 플랫폼 로봇이 됐든 이렇게 달아가서 1km, 2km 이렇게 쭉 올려서 잔망경 방식이 아니라 앞뒤 이렇게 해서 360도를 촬영을 하고 전망을 이렇게 봐야 되지만 90무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 아래까지 보고 위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성 통신까지도 가능하다고 유성 TV도 시청할 수 있다 그러죠. 틀키면 끊고 도망가면 돼요. 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는 거기다가도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 스노클은 아닌데 뭐 1km, 2km, 또는 500m 이렇게 줄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플랫폼 로봇이 됐든 올라서 거기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뭐 이어달리기식으로 길면 모터를 이렇게 달아갖고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어달리기식으로 모터기를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쫙 이렇게 빨아들이고 내보낼 때도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내보내고 모터를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공기를 순환을 시킬 수 있다. 공기를 채워놓거나 탱크에 잠수함에 잠수부도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싼 거는 싼 방식은 부표 방식으로 해서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이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100m, 200m짜리 있을 수도 있고요. 500, 그다음 부표 아니면 싼 방식 좀 비싼 거는 오버 플랫폼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달아서 그렇게 움직여주거나 나를 좀 더 파워가 좋은 것은 나를 끌어올려주는 딱 잡고 있으면 쫙 올라가는 잠수부가 탈진해 있을 때 부상자 물 밑에 원래는 부상자를 있다 그러면 부상자가 있는데 걔 혼자서 잠수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서 하거나 한 사람이서 이건 너무 무겁다. 얘를 갖다 딱 묶어주면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파워 있는 이런 기술도 되겠습니다. 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시간 그래서 지금 어떤 실시간 잠수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다가 여기가 이게 유선 줄을 달아서 1km, 2km, 500m짜리 자유롭게 100m짜리도 있을 수 물 밑을 찍어요.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방송된다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배에 연결되어서 위성 인터넷이나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돼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하 공간에서도 사고 나다거나 지하 공간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유선 줄을 서로 묶어가지고 잠수부들이 통신하거나 아니거든 물속에서는 어느 정도는 전파가 되니까 서로 파행이 여러 개 전파를 묶고 멀리 가요. 그래서 이렇게 드론 조종할 때도 되는데 저거 모스크 위성 통신에서도 서로 파행이 될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면 이 방식은 멀리 가고 여기 송수신이 잘 된다 뚜렷하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 써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조종할 할 때도 이 여러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파는 같은 전파를 두 개를 묶어서 보내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동통신에서 이것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에이서 레이더에서 이렇게 전파의 송수신 또는 그것을 뭐랄까 전자전할 때 레이더 먹통시킬 때 이 기술을 쓰거나 지상을 공격해서 지상 공격 무기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세면 이거 보면 전파를 갖다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하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온 빛이랑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빛을 전기를 빛을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게 조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전기로 형광등으로 바꿔주게 되면 형광등 이렇게 되거든요. 또는 제가 저기다가 저기 집안에 있는 조명에다 태양광 전지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전기가 생산이 되면 자동차 회전축처럼 이렇게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도 돼요. 이렇게 틀리게 해놓고 이렇게 태양광 조명을 통해서 생산되는 이 전기를 이것을 회전축을 돌리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건 뭐 여러 개 세트로 5개든 10개를 넣으면 전기가 생산된다. 집안에서도 조명 어차피 이렇게 낭비되니까 이 빛을 갖다 전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 자동차에다 싣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동차 위에다 넣고 똑같은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이게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이렇게 뭐 석유로 돌아가든 가스로 돌아가 전기로 돌아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으로 해서 이게 파워가 세요. 연구자석 만들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연구자석의 가루로 입자고자에서부터 대중석 또는 연구자석이 크고 작은 것이 섞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파워가 세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피복을 입히지 않은 채 대중석 틀리게 해주면 더 파워가 셉니다. 또는 전기선의 굵기를 이렇게 똑같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것이 실타래처럼 엮은 거 말고 똑같은 것이 2가닥, 3가닥 있어서 그것도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바뀝니다.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달릴 때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자동차 위에 달릴 때 물레방아식은 그래서 회전축을 돌리는 것이 이제 석유 방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가스 방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전기 방식으로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얻은 전기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그럼 이제 이게 이 방식으로 전기가 똑같이 풍력 그렇죠. 물레방아처럼 바람이 불 때 회전축을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돼요. 연구자석이 있고 연구자석을 그 어떤 회전축에 감아되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나 그냥 구리선을 감는 게 낫겠죠. 구리선이 돌아가면서 얘를 자극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다. 그때 이제 전기선에 구리선을 감아놨다 그러면 구리선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링식으로 됐던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그래서 일반 전기선 이런 통신선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전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카펫이다가 되어서 몰래 나오는데 반도체 기술들이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반도체 신호에서도 전기 신호 통신 신호에서도 그렇죠. 광선미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동축 케이블에도 축적해서 멀리 간다. 이런 데다가도 약간 두텁게 만들어준다. 뭐 링식이든 밴딩식이든 오돌도돌하게 만들는데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많이 축적이 돼요. 여기서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데도 제가 여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콘센트가 넓다 그래서 두터운 건 아니다. 금속이 두터워야지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것을 금속을 두텁게 만드시고 이게 동그랗게 압축을 해갖고 전기선에 있는 일반 구리선처럼 만드셔도 그럼 이제 그 안에 전기가 통과하는 압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널따랗게 납득이가 돼가지고 압이 감압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 그래서 약간 두껍게 만들거나 동그랗게 만드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두껍게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 안에 그걸 타고 전기가 흘러서 없는 살림에서 전기가 빈약한 데서 이렇게 나눠 가지다 보니까 화재가 나는 원인이 과열이 되는 원인이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플러그 같은데도 이놈은 두텁고 이놈은 얇단 말이에요. 이걸 두껍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화재가 많이 나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터에 어떤 모터에 철심에다가 이렇게 철심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감아. 그래서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금속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저렴 구조를 갖춰놓으면 이게 배터리가 되거나 콘덴서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 콘덴서가 되는데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콘덴서의 개념이 이렇게 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다 구리판이다 그러면 두텁게 해도 돼요. 서로 저렴 구조를 왜 가질까요? 그래서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이거하고 두 개를 이렇게 저렴 구조를 갖춰놓은 이제 이렇게 하면 열이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복을 입혀주면 그래서 이렇게 다 저렴 구조를 갖춰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해서 열을 축적을 시키지 않고 분산은 격벽 처리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속 배터리로 만든 금속 콘덴서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금속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 다른 금속은 스파크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또 물에다가 금속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그럼 다른 금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파크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리판을 넣어줬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금속 액체 배터리 물에다가도 전기를 흘리면 감전되고 금속에다가도 전기 흘리면 감전되는데요. 전기가 축적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배터리 만들면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작게도 크게도 만들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바를 넣으셔도 되고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넣어주면 물이 그 안에서 전기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서로 틀린 알갱이를 통해서 전류가 하나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네. 전기선처럼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전기가 보다 효율적으로 가두어진다. 나는 황산연에 좀 첨가했으니까 나와 틀려. 나는 소금 좀 첨가. 나는 또 다른 물질을 좀 첨가. 틀려. 이러시면 제가 양심불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런 배터리 조금만 뭐 첨가시키면 틀려지나요? 그러면 안 되죠. 흑연 응극제로 자동차 연료지 있는 흑연 응극제를 가지고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응극제가 됐든 양극제가 됐든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도 양극제 응극제를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놓으면 좀 더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이 기술도 쓰시면 연구 자석에도 얘기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봉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수십 겹, 수백 겹 하면 여기는 전기가 축적되는 구조가 된다고. 또는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 있는 탄소봉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 전도처럼은 사용하는데 그거를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주는 거죠. 이것도 전기 전도하는 것만 사용하는데 이걸 축적 구조로 가져가는 게 금속 배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 탄소봉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탄소봉이 흑연인데요. 그것도 수십 겹 또는 여러 겹 형태로 들어간다. 그럼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그다음 아연판도 대중소 들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절연 테이프라든지 절연 구조를 갖춰주면 방전이 훨씬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2차 전지도 되고 건전지, 2차 전지, 1차 전지 다 되고 압축 전지, 연료 전지, 모든 전지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전이 잘 안 됩니다. 겨울철에도 방전이 잘 안 되고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런 절연 테이프 아니라 제 절연 구조를 갖춰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도 되겠죠. 엔드 플래시, HBM 올릴 때도 반도체에다 이런 절연 테이프나 기타 절연을 해주면 안에서 열이 축적이 되어서 외부로 전송돼요. 이게 열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절연 구조를 갖춰야 되겠죠.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반도체 자체에다
또는 여러 겹 코팅을 주면 그거 자체도 이제 절연 구조가 되어서 외부로 열을 발산합니다. 엔드 플래시나 Hbom 올릴 때 약간 비스듬하게 해주면 열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데 또 제 기술이다. 현재 있는 반도체 회사가 제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요. 그럼 다시 콘크리트 물통과 물통 구조를 통해서 상류로 올라간다. 그게 아주 간에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올라간다.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프를 통해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어서 그 안에 열을 가두면 거기다가 유리석이나 코팅제 쌀아 유리막 코팅이라서 다른 데는 열이 전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보실래요? 이것도 파이프 역할을 해서 열을 안에다가 전기를 그 안에만 흐르게 하니까 손으로 만져도 열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런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지금 SK하고 지금 삼성, 마이크론, TSMC가 이거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흑연 배터리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 하나로 특히 그 흑연 음극재 하나로만 전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자동차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전기를 가둘 수 있다는 기술은 이미 여기서도 제가 흑연 탄소봉을 흑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서 전기를 많이 가둘 수 있다는 이 기술과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역시 흑연 음극재로만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흑연 음극재에다 다른 것 좀 첨가시키면 저하고 좀 틀린 기술이지. 이러면 양심불량.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산화철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금속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산화철을 갖다가 좀 대중소 추가를 해서 좀 더 많은 전기를 가둘 수 있죠. 그 기술을 하셔도 돼요. 그것도 역시 쇼트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걸로 돼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도체의 어떤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어떤 뭐 자동차의 납축전지가 됐든 어떤 연료전지가 됐든 흑연제 하나로 음극재든 양극재든 어떤 하나의 구조로 배터리를 만드시면 그것이 재료가 뭐가 들어갔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나눌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구리선인데요. 구리선에다가 여기 두텁게 만들어주는 금속을 두텁게 하면 전기압보다 많이 축적된다. 이게 카페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노 구조로도 되고요. 그래서 코너 기술에서는 이렇게 전기가 코너에 부딪혀서 전기가 소실되는 부분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여기다가도 당연히 유리석연 코팅 여사랑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해요. 거기 사실상 피복 형태가 되어서 그것도 여러 겹 코팅을 해줍니다. 피복 형태가 되어서 나노 정도의 전기는 가둘 수가 있어요. 이런 데다가 유리석연 코팅 여사랑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으로 들어가거나 전기선 통신선 피복 또는 광선미선 피복에도 유리석연 코팅 여사랑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렇게 근데 겉에 코팅 구조를 많이 갖춰져요. 전기선 통신선으로 쓸 때도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이나 다른 절연 구조를 또 하나 추가해주면 해적 케이블 같은데 좋겠죠. 그래서 전기가 그 안에보다 오래 이렇게 가두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광선미선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 피복 안에 안팎으로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한 그 자체에다 넣어서 제조한다. 이게 여러 겹 코팅하시면 더 좋아요. 이 기술도 광을 갖다가 그 안으로 보다 더 응축화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광송정 거리가 늘어나는데요. 광선미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광선미선에 제가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선미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타고 흐른다는 거죠. 빛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전기선도 보면은 전기가 이게 그렇게 전기선을 통해서 흐르고 통신선을 통해서 흐르거든요. 그게 구리로 돼 있어도 그 안에 빈 공간이 아니어도 그건 된다는 거죠.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선미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외피만 튼튼하면 부서지지 않을 텐데요. 또는 아크릴선에 들어가는 자체에도 유리석연 코팅 여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광선미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조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그 합성섬유의 비트가 90%짜리 나일론 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광섬유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동일한 원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석영 코팅 대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빛이 그 안으로 모아져서 보다 멀리 송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타 다른 코팅질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동축 케이블도 당근 바다로 되죠. 구리선, 알루미늄선, 본딩 와이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겹 코팅을 줘. 나노 구조 정도면은 이렇게 그거 자체가 전기 피복이 되는 나노 구조인데 전기선 피복을 이것처럼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기술로 된다는. 그렇지만 이런 큰 전기가 그런 220 있다 한다. 어떻게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을 코팅을 했다. 만져보세요. 그분 영안실 가세요. 이거는 그 전기가 커서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이런 피복을 하실 때는 괜찮으나 그것도 뭐 전철 같은데 이렇게 위에 고압 전기 그러잖아요. 뭐 거기 서 있기만 해도 근처 가까이만 타서 죽는 걸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전기 에너지가 크면 이런 피복 따위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전기선 통신선에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반도체에도 이게 금속을 두텁게 하면 카펫이다가 안 된다. 배터리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카펫이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전기를 주고 전기를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러면 넣을 때는 전기가 흐르고 넣지 않을 때는 저장 구조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수백 쪽에 수천 격에 또는 수천만 개 만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저장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 할당하듯이 좌표 숫자 방식에 주소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다가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시키면 이렇게 해서 진법수에 모으시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시키면 숫자 4, 숫자 8 이렇게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A, B, C, E 이렇게 이런 문자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전 세계 공통으로 약속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뭐 전 유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78 되면은 언어가 200개여도 이렇게 약속만 하면 이게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컴퓨터 언어로 만들자는 거죠. 컴퓨터 언어로 해서 이거를 진법수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진법수 안 없어도 진법수를 현재 있는 그 영일이 국제 표준으로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숫자 4로 표현하고 7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다고. 001을 78로 표현해도 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죠. 01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78, 우리는 64 이렇게 01을 우리는 4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하죠. 국제 표준이 있고 지 멋대로 비밀 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있는 진법수를 이렇게 모드를 바꿔가지고 우리는 01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이 4688번째야. 음향통신과 무선통신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 방식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우리가 있는 음향통신에서도 진법수로 보내고 있지만 그거를 수저 8로 우리는 할게. 우리 각 나라별로 우리는 7 그래도 된다는 공의를 똑같은 거라도 따라도 약속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그 진법수를 다른 모드로 바꿔서 20개, 10개든 20개든 40개든 만들어내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복합적인 저장과 보다 많은 저장 또는 비밀 저장도 암호 저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특히 이제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 전들에게 언어를 A, B, C, D, E, F, G 이것도 돼요. 그래서 78, 64, 24 이렇게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그거를 정해놓은 대로 따라서 전 세계가 이걸로 하나로 통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있는 유선전화는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진법수로 디지털 신호로 보내서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데요. 그럼 각 나라가 이거를 이 규칙을 받아들였을 때 전 세계가 나는 한국어로 얘기했지만 저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언어로 들립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도 이렇게 들리고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거는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되고 인간의 통화를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그쪽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의미를 해석해서 그쪽 언어로 들리게끔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유선이나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번역도 정확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또 어떤 TV나 이런 모니터 구조에서도 음성이 들린다. 음성 그때 디지털 신호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화선을 통해서 이렇게 100마디 다른 하는 거 하고 TV에서 이렇게 1분간에 200마디가 들렸다. TV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시간만 이렇게 1분, 10분 이렇게 좀 길다 뿐이지 통화를 이게 1시간 동안에 말한 단어의 숫자를 하면 더블더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TV에서도 그렇답니다. TV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가 더블더블 하거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TV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자동으로 번역되어서 들린다는 거죠. 이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전 세계 언어를 숫자 방식으로 해놓으면 약속만 해놓으면 그거를 해석을 해서 그대로 음성으로 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 번역이 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게 황당한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이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번역기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스마트 번역기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번역기를 외국 여행 갈 때 이렇게 TV에서도 쓰시는데 그 사람이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알아듣고 얘가 번역을 나한테 해줍니다. 얘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전 세계 전화를 하나의 동일한 통화권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어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TV에서는 영상 장치에서도 이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요새 TV에도 다 디지털 신호로 보내게 되는데요. 진법서로 보냅니다. 진법서로 보내는데 이것을 그렇죠.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언어를 이렇게 표현해. A, B, C, D, E, F, G도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도 돼. 가나다로 마바사 이렇게 해도 되고 1, 2, 3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됩니다. 그래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언어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셀과 셀, 또 SSD, 셀과 셀을 결합시켜서 저장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결합시켜서 진법수에 무엇이며 우리는 7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8로 할게. 우리는 64, 우리는 55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전치 마음대로 정해놓기 나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빚을 한번 빠짝이면 야 식사하지 않냐, 야 공격해야 우리는 다른데 내일 만나자라는 뜻이야. 그렇죠. 천차만별의 1000만 개 약속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한번 그럼 이걸로 신호해서 모르스 신호도 대신할 수 있겠는데 국제적인 표준으로 하면 야 나 좀 구조해줘 한번. 야 이따 우리 집 와 두 번 했다. 세 번을 갖다 했다 그러면 야 내일 뭐 하니 이런 것도 돼. 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그 미를 몰라요. 지 나름대로 정해놔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르스 신호로 만들어서 빗신호를 한 번 두 번 해서 전 세계가 통신할 수 있다. 모르스 신호보다 더 편할 텐데요. 모르스 신호 복잡하죠.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음성으로도 되겠네요. 뭐라고 구조해 달라고? 맞다고? 네 이렇게 해서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표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해놓기 나름대로 서로가 약속만 하면 된다는 거죠. 둘만의 비밀 신호 이렇게 야 빌려간다 빨리 갚아 다른 사람 부르면 이렇게 되시도 둘만이 해도 되고 10사람에서 약속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100사람에서 어떤 집단에서 패미라고 그러죠. 약속을 정해낼 수도 있고 범죄 집단에서도 할 수 있고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해놓게 나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이런 금속에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이렇게 규칙적이나 불규칙하게 넣어줘요. 그래서 구리 액상을 덮어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전기가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 틀린 알갱이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되어서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주는 구조를 갖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구리 코일을 만들어주는 전기선, 통신선으로 판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것이 전기만 되는 아닙니다. 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냉기도 왔다 갔다 하므로 이거 냉각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온열판으로 열기를 그 안에 가두는 온열판으로도 사용하고 태양광 전지판으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피복 없이 해놓으면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걸어주면서 빛이 태양광으로 이렇게 빛이 전기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송전선이 여러 개면 더 좋아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YTN에 없던 업체가 태양광 전지에다가 이렇게 아까 지금 자동차 폭발 행동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한 연구 자석을 두껍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넣어 전기를 생산한 구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는 그 기술을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어라 저거 봐라 저게 내 기술인데라고 했거든요. YTN의 제 기술이 무단으로 너무 많이 그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태양광으로 전기 이거 회전축을 돌리는구나 이런 걸. 이게 나노 구조로도 돼요. 반도체에다가도 이렇게 태양광 이런 금속 구조를 놔서 빛을 반사 웨어러블 기술에도 되고, 그래서 웨어러블에서 이렇게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전기를 회전축 같은 거 돌려갖고 하거나 그냥 이렇게 회전축 돌리지 않고 이것을 빛을 전기로 바꿔갖고 웨어러블 기술에다가도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 구조로도 쓰시면 안경테 같은 데도 태양광 그 금속으로 놨다 그러면 금속으로 태양광을 이렇게 그 감염 전염이 안 돼. 그러니까 전기가 옮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를 걸어주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발전할 때나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이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인 줄 알고 일부러 전기를 걸어주는 거나 일단은 피레층 같은 데서도 전기를 딱 걸어주는 이렇게 저런 이렇게 안테나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제가 무선 송수신 할 때, 위성 통신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또 무선 전력 송수신 할 때도,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주파수를 갖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탁 걸어주지. 여기 딱, 이게 무선 송수신이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이 전달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무선 전력 송수신 할 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좀 보낸다 그러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시광선과 적외선이다 해당되는 주파수 영역들을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나 전리층 유도하듯이 열을 인도하거나 사람의 소음, 사람의 음성이다 탁탁탁 걸어주면 이게 그렇죠. 도청하는 기술이나 보청하는 그래서 보청기에다 사용하거나 음을 집으면서 음을 소거하는 기술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들리게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파티션 같은데 사무실에 파티션 있죠. 거기다가 쿠션 장치를 스펀지가 됐든 뭐가 됐든 종류는 많을 거예요. 쿠션을 갖다 넣어주면 음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들리는데 다른 데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길이를 약간 늘려가지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놀릴 수 있는 그런 파티션 조절해서 레버 조절이든 뭐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유리창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물에다가 바닷물이다. 그럼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금 넣고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이 넣어줘요. 얇게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 방식의 이 기술 구조는 좋겠어요. 알갱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중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기술을 쓰시면 더 좋아요. 근데 그냥 금속 넣어줘도 됩니다. 여기다 전기선을 연결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린다 그랬죠.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죠. 이렇게 어떤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가 어떻게 보신다는 건데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보셔가지고 이것을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해도 생산 안 해요. 전기를 딱 걸어줘야만 이렇게 지하수에 물 한 바가지 딱 버거졌다. 그러면 지하수 물이 물을 끌어당겨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겨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기술 구조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코일에다 알루미늄 어떤 은박지에다가 구리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전기를 걸어줘서 생생한 하시더라고. 답답한 일이에요. 제 방송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말은 못하고 페이스북에 국정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이렇게 이래든지 그 어떤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라는 것을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를 내고 있어요.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MBC 뉴스 투데이에 어떤
그 자동 항법 장치처럼 해서 건물을 그렇게 청소하는 이런 그 드론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제 기술인데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네. 전 세계를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에서 0.4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지도를 만들 수 있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위치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 손목시계 차고 있거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차고 있거나 하면 전기 떨어진 위치를 알고요. 딱 누르면 단추 누르거나 그러면 윙윙윙 사이렌 소리 엄마 살려줘 이런 전화번호로 불빛을 번쩍번쩍 야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환 방식에도 좋겠죠. 드론 찾을 때도 좋아요. 드론이 전파라 주령인데 어디 떨어진지 몰라요. 그럼 탁 누르면 빙빙빙 빛을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또는 일정 기술을 넣어서 드론 조종에 있어서 나하고 거리가 1km 이상은 떨어지지 못하게 500m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1km 떨어졌다가 하면은 다시 나한테 근처 1km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술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가능한데요. 그 수학적인 계산이니까요. 우주 어떤 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걸로 바닷속도 가능하고 사람 몸체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방식으로 하고 CCTV나 모든 카메라, 망원공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카메라 구조에서 사람이나 차량 같은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추적하고 좌표 숫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특정 어떤 군복 입은 사람만을 살상하는다든지 특정 지관만을 특정 차량만을 폭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전투 주행에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사람에게 어떤 보이는 특정 사람에게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안 로봇이다. 그러면 너 왜 물건을 훔쳤어? 이렇게도 되고 그렇죠. 가서 안녕하십니까? 가서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로봇을 대신 시켜서 됩니다.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에서도 쓰는데요. 이 방식을 뭐 이렇게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다 그러면 이제 몇 사람 더 나다는지를 일련번호를 이렇게 매기니까 다 알고요. 또 특정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언제 일련번호에 몇 번에 이 사람이 왔다라는 걸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상한 행위, 경찰에 제시할 수도 있죠. 범죄 행위를 했다면. 이 사람이 고객을 몇 개를 물건을 집었는지 잘 지켜보고 사람 보듯이 사람들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서 계산도 물건 인식에 자동 계산해 줍니다.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고에 얼마 있는지도 계수해서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술은 이제 물류에도 쓰고 쓰일 때가 식당에 몇 명 드나드는지도 파악해서 식당에 손님을 파악해서 돈 땡겨 먹지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될 수 카운팅을 한다는 거지. 얘가 CCTV와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SK텔레콤, SK플래닛에서 이 기술을 지하철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몇 명 드나든지 일련 번호도 하고 이게 의도가 뚜렷한 것 같은 제 기술이라는 건 SK텔레콤에서는 와이파이에다가도 무선 송수신 장치인가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와이파이나 기타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로 해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춰서 그것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흡수해서 전국망으로 만들어주거나 전세계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랬죠. 워키토키 음질만 좋으면 되는데 영상망 송수신하고 이게 자기네끼리 이제 통신하고 싶으면 공짜 전화가 되는 거고 이 중계망을 사용하면 이제 또 돈을 내셔야 되겠죠. 워키토키 통신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국망으로 만들어서 서비스해 준다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동통신이 됐든 어디든 SK텔레콤에서 이런 와이파이에다 송수신 장치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인데요. 네. 라디오 전파는 같은 파행의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이렇게 주파수 도약이라는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신만 하는데 송수신으로 가자는 또 동시에 송수신하자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죠. 동시에 송수신으로 10개의 채널을 들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10개든 100개든 송수신 구조로 가자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망이 된다고요. 이 기술을 얘기했더니 쓰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파수 도약하고 틀리다. 채널을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거하고 데스크탑
또는 스마트폰 오키토키에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어떤 거는 시기할 수도 있겠죠. 또 동시에 송수신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채널로 삼아주거나 무선 충전, 블루투스 기술에서 무선 충전 구조를 가져갑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조작을 한다든지 충전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SK텔레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쓰셨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데는 사유물이에요.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추가적 요금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기반으로 해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유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면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다루는 와이파이 같거나 그런 데는 보통 워키토키 3km, 5km 간다는 점에서 제 방식에 서로 이렇게 전파를 서로 묶어 쏘는 제 방식,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뭐 위성통신이다. 머스크 위성통신은 이렇게 서로 다른 내려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쏜다 그랬죠. 이 방식은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신호를 주파수 이렇게 여기다 전리층이 잠궈가듯이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이면 좀 더 신호가 멀리 가고 뚜렷하게 된다. 이 기술을 쓰는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이거 유선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전기 송전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광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위해서 해당되는 주파수나 전기를 걸어줘. 피레침에서도 전기를 걸어줘서 전기를 이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이제 송수식 어떤 번개,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비행체가 구름 번개 치는 지역에 가서 번개쳐도 여기에 끄는 다 흡수 장치가 있어서 약간 피레침처럼 이렇게 있어서 번개 치는 적 가서도 일정 부분은 견딜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일부러 가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걸어준다는 게 살짝 전기를 받아서 100의 전기를 받았다. 그럼 이제 10개로 쪼개줘요. 그럼 이렇게 10개의 전선으로 나누면 이게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기가 10식으로 갈라지, 이론적으로 갈라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다시 전선을 5개를 다, 그러면 2식으로 갈라지는, 그 밑에다가도 서브 갈라, 전기를 잘게 쪼개서 밑에다가 이런 배터리, 이건 1차 전지지만 배터리를 달아놓으면, 그 금속 방식의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달아놓으면, 금속 코일, 금속에다 열을 잘 견디는데요. 구리바에다가 금속 코일을 감아 넣는 방식이나 여기다가 저렴 구조와 같이 수십 장 수백 장에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물에다가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을 넣어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 배터리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배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금속 배터리로 만들어서 이게 전기를 흡수한다. 금속을 잘, 그러니까 이런 건전지 같은데도 이게 10개다. 10개다 그러면 여기 전기선을 각각 걸어놔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충전 속도가. 그럼 100개면 100개에다가도 전기선을 각각 걸어놔요. 그럼 이거는 빨리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전기 충전하는 데서 전기를 잘게 쪼개서 전선을 많이 달아서 전기를 빨리 충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파워뱅크 같은 데서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워뱅크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5개 썼을지 100개다. 그럼 10개만 쓰든지 다 10개, 30개 쓰든지 20개면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도 12.5V로 공급하거나 30V, 60V, 120V, 110V, 220, 380 자유자재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배터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가정용 110, 220을 꼽아서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식은 이렇게 이제 이런 2차 전지 아니더라도 이런 금속 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라든지 물에다가 전기 구리판을 넣어가지고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로 이제 자동차 연료 전지에서 100개에서 갖다 쓰니 그걸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물에 안이 들어가 있고 금속판이 들어가 전기가 충전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렴 구조가 돼. 수십 개 수백 개 연결로 배터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음대로 조명도 밝기도 강중량으로 만들어내거나 자동차의 속도도 강중량으로 만들어내거나 변속기 없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동차 연료전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 없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좋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 많이 주고 적게 줌을 따라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회전축을 적은 연료로 줬는데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적은 연료 줬으면 해당되는 만큼만 자동차 회전축은 돌아갈 텐데요. 헬리콥터 프로펠러 이런 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지금까지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그렇게 살아왔다는 점에서 팬티 하나에 구멍 뚫었더니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다. 전 세계 특화나다.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연료량의 적고 많음을 따라 속도를 조절하자. 또는 이렇게 이런 전구에 지금은 15W, 30W, 60W 이렇게 있는데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서 약한 전기에서부터 큰 전기까지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LED 등구가 이렇게 40개다. 그러면 램프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반도체 소재지만 그냥 램프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일반 램프 방식도 동일해.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20개만 들어주는데 10개만, 30개만 들어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가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됐다. 램프에다가 색깔이 다 칠해져 있다. 그럼 거기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키면은 색깔이 빨간색이 돼, 어떤 것은 파란색이 돼. 그러면 거기다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거기다 전기양을 LED 전구가 됐든 램프가 됐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는 10단계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빛은 약하게 어떤 빛은 강하게 해서 빛의 조색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하거나 발광 다이오드 화면 표시할 때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선 끝단을 가지고도 이렇게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필름처럼 만들어서 부착시켜서 광고나 도안을 만들어내거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색깔을 또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페가 창문 같은데 붙여놔가지고 광고판으로 사용한다든지 밖에 이렇게 방수 구조를 만든 밖 입간판이나 간판에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 이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얇게도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저기 백라이트로 이걸로 하셔도 돼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그래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빛의 명암을 따라서 어떤 데는 약하게 어떤 데는 강하게 줘서 이렇게 약간 입체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다 지금 각 색깔도 틀리게 각각 줘가지고 이렇게 빛을 조색해서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옛날 화면, 이런 게 어떤 옛날 구린 사진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갖고 좋은 화면을 이거 속도를 빨리 하면 이거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응용할 수 있는데 일반 카메라나 망원경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망원 카메라. 그래서 그 기술을 소니나 삼성에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데서 써서도 이것을 속도를 이거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카메라에 이걸 도입을 하자는 거죠. 이런 카메라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해당되는 빨간색은 구린 빨간색이 그냥 좋은 빨간색 인무드로 바꿔준다는 거죠. 또는 빨간색을 다크 계열의 빨간색, 라이트 계열의 밝은 계열의 빨간색에서 그것을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표시합니다. 또는 거기에는 없는 색깔이지만 없는 색깔을 첨가해서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과 카메라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고화질을 어떤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엔비디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픽셀이 됐든 뭐가 됐든 해당되는 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두께까지도 표현하고 입체 화면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3D처럼 안 가더라도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입체식으로 이렇게 명암을 뭐 다른 사람들 그럴 거예요. 빛의 명암,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또는 색깔을 틀리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데요. 모든 미술하는 사람이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넣자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선 끝단을 가지고 네온 사인 넣어가지고 색깔도 넣어줄 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발광 다이오드처럼 가스 없는 전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빼가지고 교체도 할 수 있고 그걸로도 네온 사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색깔도 틀리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전기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해주면 이게 그 광섬유선 결합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필라멘트 이렇게 빛을 발산시키는 구조를 발광 다이오드처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걸로도 네온 사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색깔도 틀리게 이렇게 원오프식으로 해서 환상적으로 조합할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다이오드만으로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온사인을 만든다 이 기술입니다. 또는 발광 다이오드도 전구를 좀 더 작게 만들거나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수많은 다양한 전구를 만들 수 있는데 광선미성 끝단으로도 뭐 사각 전구, 빨간 그다음에 캐릭터 전구, 나무 모양 전구, 자동차, 기차 모양, 캐릭터 모양 전구, 수많은 전구가 만들어지는데 사람 모양 전구 이렇게 해서 작은 불빛을 모여서 큰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도 광선미성 끝단에게 나오는 빛의 사이즈도 대중소로 들어가시고 그런 이제 빛의 융합 현상이 좀 더 생깁니다. 발광 다이오드도 이게 대중소로 만들어서 빛의 융합 현상이 생기거나 발광 다이오드에 들어가는 전기를 강중력으로 만들어서 전기에 빛을 틀리게 뭐 밝거나 어둡거나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색을 빛에 페인트 조색하듯이 빛을 조색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 넣으면 되게 빛의 축제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전구를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지금 이것도 펜트에는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는데요. 이것도 저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광선미 끝단으로도 사각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별표망으로 만들거나 삼각형형으로 만들거나 다양한 형태로 직사각형 이렇게 캐릭터형 그렇게 해서 발광 다이오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이제 펜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어요. 이런 앞정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면 너무 좋을 거래요. 별표 모양, 그다음에 좋아하는 스타 모양, 아니면 여기다가 다양한 입체 모양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복숭아 모양, 사과 모양, 이렇게 모든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앞정 기술에도 들어간다 그러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전 세계 특허죠. 이론적으로는. 여기다 핀을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고보드 같은 데도 쉽게 꼽힐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것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이런 앞정 만드시거나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좀 더 크게 이 모양이 아닌 앞정은 이렇게 돼 있다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닌 모든 모양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꽂아주면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직사각형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각 모양, 세모 모양, 별표 모양, 캐릭터 모양 다양한 게 나올 수 있다. 그걸 바나나 모양도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못처럼 만들어 주잖아요. 이 못을 핀을 튼튼하게 해서 고무망치로 때려가지고 이게 머리가 크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못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머리 모양이 큰 못 이런 것도 제 기술. 그래서 TV에 나오시던데 어떤 데서 하시더라고. 이거를 꼭 하면 따라야 제 방송 특성 때문에 그런가 참 열받는 일이죠. 이거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을 어디가 됐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 페이스북에는 국정원이 아직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참 제 기술을 부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지적재산권법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제품에다가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시면 큰일 나요. 형사민사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안 하고요. 기술을 사간 분, 외국 기업이 되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CCTV 아까 전 기술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드론 같은 데서도 이 카메라 탑재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카메라나 모든 CCTV 카메라, 망원경, 디스플레이 장치, 현미경 이런 데서도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이렇게 다 돼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나 차량 같은 걸 일련번호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추적을 하고요. 그럼 재고 파악도 된다.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물건 몇 개 집었는지 물건 재고 파악도 RFID 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저는 그것을 특정 사람만을 딱 지목해서 하시는데 중국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주민등록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오산시 광합 통합센터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또는 중구청에서나 지하철에서 이걸 지하철에서도 제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멋대로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CCTV 이렇게 드론에다가 이렇게 좌표 몇 개 찍어주면 제가 알아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려주거나 전쟁도 자동 전투 수행할 수 있어요. 전쟁 모드를 만들어서 로봇 같은 데도 이제 자기 몸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오른쪽에 많이 보낼지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많이 보낼지 오른쪽에 많이 보낼지 왼다리 말지 이렇게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전기 특정 행동이나 무게를 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거 하나 드는 거하고 이거 하나 드는 전기가 틀리죠. 무게를 인식해서 틀리게 전기적인 힘을 주거나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기술을 쓰시면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힘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전기양이 드는 것을 프로그램 수치화 시켜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컨트롤 로봇이다 그러면 상대방 카메라도 상대방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다는 것과 정확하지 않은 차이가 되는 거죠. 좌표 시작 방식은 이렇게 오면은 좌표 방식으로 기회를 예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각도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속도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쯤 올 거다. 이렇게 파워가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이렇게 난 이렇게 피해 줍니다. 이해가 가죠? 이렇게 피해 주구나. 구별적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한다는 거죠. 좌표 시작 방식으로 상대방을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나의 몸을 가로 세로 높이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줘서 이렇게 구부려 줄지 이렇게 구부려 줄 이렇게 구부려 줄 이렇게 할지 이런 운동 사람은 되는데요. 휴머러블을 해서 앞으로 이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기를 배분해서 이렇게 움직여준다든지 틀린 전기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죠. 몸 전체에 상대방의 를 인식을 해서 가로 세로나 좌표 시작 방식으로 공수를 만들어준다는 전투 기술에서도 전투기나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를 결정해서 방향 예상되는 것을 결정해서 이것을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데요. 저격 수총이다 또는 대공 방어망이다 했을 때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해서 저격 수총이 3개가 있다. 나는 멀리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전파로 조작한다. 해당되는 목표물이 가로 세로 높이로 어디로 움직일지를 계산해서 프로테이지를 들어 쓰거나 전체를 쏴버리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대공 방어망에서도 쓰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포 같은 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저포 풀리기 드론 하나 잡기 위해서 레이저 출력이 강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드론은 다연정포처럼 10개짜리, 20개짜리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이제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목적별로 항상 강한 전기를 넣었다 하는 전기 무한장 들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사적인 사람을 공격해도 되고 차량을 공격해도 되고 드론을 공격해도 드론의 숫자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예상으로. 그럼 이거는 레이저포를 가동해서 이렇게 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 웨이브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파를 가동해서 대공 방어망을 사용해서 특정 하늘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전파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 개를 대공 방어막이 이렇게 수십 개를 겹쳐주면은 서로 간에 전파를 부딪혀주면 스파크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전파도 전기니까요. 스파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 이렇게 강한 열이 발산하면서 하늘을 태워버리는 구조가 하늘을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 되는데요. 하늘을 태워버린다는 건 좀 그렇고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가동해서 기타 다른 전파도 초음파도 가능합니다. 여러 전파를 복합을 시켜주면 그래서 강한 살상 무기가 된다 그랬죠. 서로 다른 파행의 마이크로웨이브파, 초음파 또는 서로 다른 파행의 적외선파 이런 것들을 가동을 동시에 해주면은 사람을 석을 살상하는 무기가 된다. 지상 무기로도 비행체 싣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탐지 구조로도 가져가는데 서로 다른 파행의 마이크로웨이브나 다른 파행의 좀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적외선은 사람을 열을 체열을 탐지해서 이게 동시에 이렇게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 구조로도 들어간다 그랬죠. 또는 초음파도 가동을 해요. 박쥐는 초음파로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잖아요. 밤에 초음파까지도 같이 있는 적외선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감시 TV, CCTV다 이렇게 시스템 있으면 적외선 카메라, 열상 카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동시에 초음파로 이렇게 다 봐가지고 사물을 디스플레이로 표시해주는 이런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CCTV 같은 데도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이렇게 자체 탑재하는 게 좀 비싸니까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선을 통해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여기서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보고 싶으면 그걸로 보고 아니면 이걸로 보고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밤에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됐든 뭐든 전파를 거기다가 적외선이다 또는 다른 전파도 돼 마이크로웨이브도 보냈다. 그래서 체열을 높여갖고 그 사람을 갖다 뚜렷하게 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탐색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이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파를 묶어주면 저도 탐지 구조에 좋다. 초음파도 묶어준다는 거죠. 서로 다른 파형. 초음파 세척기에도 길이를 틀리게 서로 다른 파형의 초음파를 묶어주면 세척이 잘 돼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조사를 해줄 수도 있어요. 탐지 구조로도 가져가준다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있는 CCTV에다가 초음파 탐지나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전파로 탐지하는 기술을 같이 가질 수 있냐?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적외선 방식으로 보는데 이게 CCTV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초음파를 보내가지고 이것을 부딪히는 이렇게 된 거 보거나 아니면 그것은 이렇게 그 사물을 형상화시켜주는 초음파 열화상 카메라는 열을 갖다 탐지하지만 그럼 열을 갖다가 추가로 그럼 보강해주자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적외선 보낸다 이거죠. 적외선에 다른 전파를 보내서 열을 체열을 높여서 살상구조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렇게 서로 다른 적외선파를 가지고 건물의 시가전이다. 그럼 가로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사람 있는 걸 탐지해서 전파를 그쪽으로 보내주면 체열을 높여 기절시켜주거나 살상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앞으로 들어가 다니지도 모르죠. 순간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전파로 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현재 있는 CCTV나 모든 감시 카메라나 감시망에서 적외선을 벽에서는 다른 전파를 보내서 보강을 해서 체열을 하는 방식, 어떤 좀 더 뚜렷하게 화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그래서 어차피 적외선을 갖다가 추가로 보내서 이렇게 반사되는 열을 갖다 탐지하니까 이렇게 화면을 또 여기다가 이런 모든 카메라나 CCTV 카메라나 이런 데도 이것을 조명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조명 모드를 화면에 빛을 멀리 화이트라이트처럼 비춰주고 보면 낮이나 밤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에서도 낮에서도 빛을 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저기서 약간 뒤에서 조사해주면 빛을 그쪽에 보강해서 되돌아오는 빛을 찍으니까요. 망원경, 망원 카메라, 현미경 다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강해서 환하게 보는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CCTV나 이런 데 하면 되게 좋겠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밤에 안 보이니까 빛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보잖아요. 그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CCTV나 있다가 조명을 보강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일반 망원 카메라도 그쪽으로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반짝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을 그쪽으로 보강해서 찍는 이 기술을 망원 카메라나 모든 카메라, 망원경 이런 데서도 현미경에서도 사용하고 CCTV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망원경 모드, 망원경으로 보고 안 보고 사람들처럼 그러면 저가의 카메라라도 멀리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비를 틀리게 볼 수도 있어요.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망원경을 CCTV에 달아놓거나 모든 카메라에다 달아놓고 안 달아놓고 지금 봤다가 안 봤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가까이도 이제 정상 모드로 이렇게 보고 멀리 볼 때는 망원경 모드로 보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망원경에다가 현미경을 달아놓자 그랬죠. 망원 카메라나 망원경에다 현미경을 달아놔서 이것을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현미경 화면으로 확대를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표시해 줍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고가의 광학 장비를 갖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다. 스마트폰 액정 화면이다. 특정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향 표시해서 클릭을 하면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확대를 해줍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에서 영상 감시 장비다. 그럼 특정 화면을 이렇게 어떤 멀리서 망원경으로 봤다가 현미경 방식으로 봐서 이것을 화면을 디스플레이 정치면 뚜렷하게 볼 수 있겠죠.
디지털 어떤 현미경이다. 그러면 이제 광학 장비까지, 광학 현미경까지도 같이 겸해서 광학 현미경은 좀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비싼 걸 해야 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색깔만을 분별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하나 디지털 카메라니까 디지털 현미경이니까 전파를 쏴서 화면을 이렇게 영상을 표시한다고 했을 때 좀 박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상을 표시했을 때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색깔을 표시해 주거나 또는 임의적인 색깔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